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무타파라고 해서 총 14가지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파악된 하는 일과 그 필요 역량을 통해서 과연 자소서에는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직무별 자소서. 그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직무타파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직무죠. 바로 인사직무입니다. 인사직무는 참 인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 상경, 인문상경 중에 상경계 친구들,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보면 이제 스펙이 약간 좀 높으신 분들, 영어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사실 인사의 그 TO라고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럼 인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 역량과 하는 일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특히 오늘은 인사 직무를 하기 위한 지원 동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와서요. 또 그리고 제가 실제 컨설팅했던 친구의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필수 역량을 잠깐 살펴볼게요. 인사 직무를 하기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사람과 친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객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실제 인사 업무를 하신 인사팀의 입장에서도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선호하는 전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하실 거고요. 인사 업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원들부터 사원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임원분들한테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사원분들한테 해주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죠? 타겟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죠. 또 역시 사람에 대한 관심,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HR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사업부의 니즈를 파악한다. 나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건 비단 나와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모전이 됐건 어떤 전략을 짜건 타겟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 회사인지, 그 다음에 왜 HR 직무인지, 그 중에 왜 나여야 하는지.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와 내가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이 두 가지가 보통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적어주셔야 될 내용 같고요. 앞으로 나올 자소서들은 과연 회사 지원 동기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또 인사 직무는 어떻게 연관성 있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ODM 업체죠. 자, 지원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입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 천자입니다. 지원해서 선택한 이유니까 코스맥스 인지에 대한 부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인사 직무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입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니까 인사 직무와 연관된 지원 동기에 입사 포부를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천자 이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타이틀이 바로 나오네요. 성장하는 젊은 회사다라고 해서 일단 코스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코스맥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천자니까 소제목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씩 구성. 내가 코스맥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성장 가능성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뷰티 ODM 리더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연매출 1조 원과 세계 1위 뷰티 ODM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코스맥스가
코스맥스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내용, 기업 분석, 본인이 이제 검색하고 했던 내용을 적어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코스맥스가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코스맥스 BTI에서 장기적인 사업 시각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바뀌는 거죠. 본인의 직무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직무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땡땡땡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나는 당신네 코스맥스의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인사기획자가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참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 뽑아서 사람들을 잘 운용해서 교육하고 어떤 뭐 인력 운용 계획들을 통해서 인력 운용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인사 직무 지원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런 방식을 쓰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뭐가 되고 싶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원석을 찾아내는 스카우터가 되고 싶다. 참 이 부분도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코스맥스는 블라블라 해서 이런 경영 철학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또 그 철학을 실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재 채용과 육성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인사 쪽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친구는 소제목 또 두 가지 구성으로 나는 뭐 하고 싶다. 니네 회사야, 당신네 회사의 그런 철학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인재 채용이 필요한데 난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 하겠다? 여기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잘 파악하겠다. 그래서 지원자들에게 코스맥스의 매력을 극대화한 채용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간결하고 좀 명쾌한 내용. 일단 첫 번째 나는 이런 인재들을 뽑겠다는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를 위해 첫 번째 구조적으로 나오죠. 구조적으로 첫 번째 나는 HRD 인턴으로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이런 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 내가 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 구조와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내용으로 난 그냥 인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나 진짜 해봤어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관련된 공부를 했다. 근데 어떤 공부를 했냐? 단순히 뭐 인적 자원론 이런 걸 공부했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데이터를 산출하는 법을 했다. 계량화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했다. 이 친구는 무슨 교육을 받던가 뭔가를 아는 친구죠. 실제 인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케팅에만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인사도 인적 자원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잘 분석해서 계량화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엑셀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어필하는 것들 같다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경영학 수업을 통해서 무얼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신선하고요. 경쟁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계량화, 죄송합니다. 제가 계량화라고 적었네요. 계량화, 그다음에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채용 기반 인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한 중장기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씩 역시 또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첫 번째, 나는 채용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각 사업회사와 소통해서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해서 실무와 긴밀히 연계된 채용을 실시하겠다.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거죠. 그냥 우리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됐잖아요. 각 실무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는 채용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운용하는 인적 인프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처음 채용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인사 직무가.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전략적인 채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채용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인사팀 들어가시면 거의 신입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평가, 보상의 업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0년 후에는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하고 싶다. 15년 뒤에 뭐가 되냐 봤더니 회사 구성원 중재 역할을 하는 조직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인사 직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들었거나 교육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란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5년 뒤에 채용 전문가 되겠다. 10년 뒤에 보상제도 운영하겠다. 15년 뒤에 조직관리자가 되겠다. 코스맥스 빼보세요.
콜마 집어넣어도 말이 되죠. 뭐 CJ 제일상 집어넣어도 말이 되죠. 너무나 범용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자소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인사직무 지원할 거면은 앞에 코스맥스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내용만 빼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 분석 넣을 거니까요. 저도 컨설팅 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직무에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채용 전문가로서 좀 많이 어필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좀 인사직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인사직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재 채용을 통해 당신네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획자가 되고자 지원했습니다가 이제 가장 무난한 이런 형태가 많고 여러분들이 실제 인사직무 지원한 분들 지원자 그 자소서 보시면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계량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객관성, 공정성, 강단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실무자가 봤을 경우에, 인사 실무자가 봤을 경우에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키워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그 자소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레시웨이로 갈게요. 프레시웨이도 역시 천자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계열사와 직무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천자니까 역시 좀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죠. 자, CJ 프레시웨이와 인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단순한 식업 문화가 아닌 휴식 문화로 대한민국 급식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해서 CJ 프레시웨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에서 나는 인재 확보로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앞에랑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잘한 부분은 소제목을 적어줬다. 두 가지식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구성 좋았어요. 이 부분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역시 인재 확보로 성장 동력 아까 똑같죠. 아까랑 비슷하죠. 그렇죠? 나는 결국에는 당신네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전문가, 인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코스맥 자소서였어요. 자, 땡땡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회사 성장 동력 확보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비슷한 포맷이고요. 되게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프레시웨이가 시스코, 그 정보통신업체 LCT 기업 시스코가 아니라 이제 푸드, 미국 업체거든요. 이런 글로벌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블라블라해서 결국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동시에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신선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사실 잘 채용해놓고 교육자를 받게 했는데 결국에 회사를 떠나면 큰 손실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직을 방지하는 인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복리후생적인 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건지 조직문화적인 면을 탄탄하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접근 자체가 좀 굉장히 신선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되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과 같은 역량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겠네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 이쪽 시각까지도 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 담당자들을 만난다면 실제 고민하고 계신 건 뭐예요? 사람을 사실 뽑는 것보다는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탈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사례를 블라블라 분석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전반의 종합적 역량을 갖췄다. 역시 앞에 있는 그 지원자랑 똑같네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단순히 인사 직무를 그냥 잘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는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특히나 OJT, 오프JT 교육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으로서 또 나는 인사 직무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친구도 계량경제학을 배웠네요.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법을 배워서 CJ 프레시웨이 채용에 기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을 역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 역량을 갖춘 인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한 저희 목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악하셨겠지만 어때요? 첫 번째, 7년 뒤 채용 전문가가 되고 싶다. 각 부서와 소통한다. 직무별 필요한 역량 파악하겠다. 실무와 긴밀히 연계된 내용이다. 앞에 코스맥스와 똑같죠, 구조가. 14년 뒤에는 공정한 평가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겠다. 인적 인프라 전문가가 되겠다. 당연히 거시적 안목을 가진 CJ 프레시의 조직 관리자가 되겠다. 뭐예요? 앞에 있는 지원자가 똑같이 적어놓은 프레시웨이의 지원서란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같은 지원자 자소서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자소서 대비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이 뭐였어요? 앞에는 그냥 채용만을 신경 쓰는 인사 전문가였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직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플러스 알파가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다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지원 동기 적으라고 하니까 앞부분은 회사 지원 동기, 뒷부분은 직무 지원 동기야. 근데 직무 지원 동기는 인사 직무 어디에서나 똑같으니까 그 구조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앞부분에 있는 회사 지원 동기의 부분만 기업 분석의 내용을 바꿔서 얘기해 주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파악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윌비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쓰고자 하는 기업을 되게 정성스럽게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서류가 막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쓰고 싶고 저기도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써야 될 자소서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를 못 엮거든요. 선생님 기업 분석 내용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여러분들 6월 달부터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실제 방학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원 동기 이걸 보시고 저런 식으로 지원 동기 앞에 기업 분석 내용을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리 좀 써놓으세요. 지원 동기만 써놔도 여러분들 자소서는 거의 50%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롯데케미칼로 갈게요. 여기서도 역시 희망 직무 준비 과정 및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 지원 동기라고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고요. 800자니까 어느 정도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더하는 것이 바로 인사다라고 하는 소제목이네요. 나는 학교 경력개발센터 때 직무교육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직무였다. 역시 소제목 나왔고요. 800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나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해서 지원 회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당신이 이 직무를 왜 지원했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인사에서 필요한 효율적 조직관리 역량을 팔로워 리더 양측의 역할과 입장을 모두 이해하며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전 키워드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인사 업무를 하게 되면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 직무타파에서 했지만 양측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사측의 입장과 어떤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노동자는 좀 약간 표현이 그렇고 회사 구성원들의 입장의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의 역할과 입장을 모두 다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측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팔로워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행사 스태프를 배치하고 운영했었고 실제 리더였을 경우에는 내가 조직 문화를 바꿨고 평가 보상으로 학회원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성취감까지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사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치하잖아요. 인력을. 그다음에 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이 있고요.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검색하셔가지고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평가, 보상, 동기부여라고 하는 단어, 성취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 이러한 키워드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에 인사와 친화력과 인간지향의 지식을 갖춘 우리 곁에 전문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친화력, 인간지향의 전문 지식 같은 거를 내가 경험한 중간자적인 입장과 더했을 때 난 당신네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 또 구조적으로 무엇을 했다? 첫 번째, 중국 마케팅 인턴 당시에 나는 업무 외의 고충 공유를 통해 돈독한 관계는 물론 업무상에서도 적극적 협력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사직무는 실질적으로 그냥 업무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사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 설정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진짜 듣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일로서 업무 만나면서 전화해서 요즘 어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업무 외에 고충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해 준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업무상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인터뷰를 들었거나 했던 그런 친구라고 좀 봐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구조화를 시킨 거 좋았다. 본인의 경험 했던 부분 좋았다. 그다음에 표현적인 그런 키워드도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다방면의 인문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인간 지향인 마인드를 배웠다. 또 꾸준한 지식도 습득했다. How to speak보다 what to speak. 사실 이거는 뭐 what to speak보다 how to speak 이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표현법 자체가 좋았고요. 보통의 인사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경영학 과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과목을 또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인사 관련 서적 구체적으로 어떤 서적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인사팀에서는 이런 서적 읽을 시간도 없죠. 근데 괜찮았어요. 내가 인사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 추가로 NCS 학습 모듈 스터디로 직무 이해도, 직무 이해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업무할 때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도 좋죠. 총평은 이제 제가 좀 총평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구조화한 부분 되게 좀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떤 본인의 경험에서 인사 직무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 좀 파악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표현적인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 외에 고충 공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업무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기아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을 왜 기아인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물론 기아자동차는 지금 항목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꼭 이 항목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 직무에 지원했고 왜 기아차에 지원했는지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천자인해니까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죠. 제게는 기아인으로서 진여야 할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무 관련 경험과 역량이며 둘째는 조직 문화회의 융화 능력. 인사직무는 꼭 저런 단어를 쓴다니까요. 역시 두 가지 구성 좋았습니다. 나는 왜 지원했냐면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 그 다음에 구조화, 첫째, 둘째 이런 거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지원한 경영지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쌓았다. 땡땡땡땡 연구회에서 회장 맡아서 신입 리크루팅을 총괄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근거를 내세우는 거죠. 나는 리크루팅의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가하거나 조직 문화를 다룬다거나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하는 게 실제 어떤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데 따라가서 서포팅하거나 아니면 뭐 또 직무 교육할 때 따라가서 서포팅하거나 아니면 이런 리크루팅의 경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일은 기존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BI 제작에서부터 신입 회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고 채용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건지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어떠한 툴로서 했는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실제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또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자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인사를 그냥 지원한 친구들보다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잘 들으실 겁니다. 둘째는 조직 적응력과 충성도입니다. 봤더니 야구부에서 7년째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충성도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이제 좋았던 건 팀 퍼스트의 가치라고 해서 조직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는 부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야구부라고 하는 경험이 사실 좀 약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굳이 뭐 좀 칭찬을 하자면 팀 퍼스트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했다라고 하는 가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입사한다면 저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제 딱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나는 기아차에서 어떤 사람, 한국과 중국에 있는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 왜? 역시 또 근거를 얘기해요. 나는 베이징에 있을 때 어떤 한 모 기업의 현지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 라고 해서 내가 기아차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얘기했고요.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서술합니다. 나는 그 기업 갔었을 때 해당 기업의 주재원이 10%밖에 없었네. 굉장히 적구나라고 하는 부분.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중국인 특유의 관시, 한국 조직 문화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저 중국에 있는 입장과 주재원사의 입장에서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공백이 좀 많구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과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메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관심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전문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역할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는 중국에 대한 이해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중국 지사의 현지 직원들과 한국 본사의 인사 정책을 조율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총평 괜찮았어요. 뭐 직무 관련 경험 역량 끄집어냈고 뭐 문화라는 얘기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과연 이 지원자가 연관성, 인사라고 하는 직무에 있어서 연관성이 얼마만큼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이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 차량 또 특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적어낸다고 하면 저는 일단 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남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을 또 잠깐 800자니까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기업이 아까는 성장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 도전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런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두 가지 구성입니다. 자소서 쓰실 때 제발 두 가지 구성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도전으로 제 역량을 성장시켜왔습니다. 대학교 선택할 때도 나는 직접 원하는 제도와 수업 문화를 만들어서 했었다. 왜? 신생학과에 지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도전한다는 사람을 먼저 얘기했네요. 도전 나의 스토리. 인턴 경험을 쌓을 때도 나는 공고 전 직접 메일을 보내서 다양한 분야의 경영 지원 업무도 담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당연히 현대 엔지니어링 얘기 나오겠죠. 니네도 당신네 회사도 도전으로 최고가 되었다. 다른 건설사들이 뭐 할 때 당신네 회사는 이런 시장에 주목해서 성장을 일궈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스토리를 얘기했죠. 첫 번째 나의 스토리, 두 번째 현대 엔지니어링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확보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략적 과제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나아가니까 글로벌 인재를 잘 뽑아야 될 것이고 육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을죠. 두 가지 구성 좋았고요. 또 여기서 인재 확보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 소제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인사 전문가가 되어서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도전으로 내 역량을 성장시켜 왔다라고 하는 부분, 대학교 선택, 주어진 틀 대신 직접 원하는 제도와 수업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총평이거든요. 즉,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인사직무에 있어라기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나를 여러분들 기업 지원 동기 만들 때, 기업 지원 동기 만들 때 이 가치와 이 회사와 나와 똑같은 도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도전하는 모습, 현대가 도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무 관련 자소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직무의 지원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틀을 안 벗어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나 다 채용에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인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의 일들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자소서에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뭐 현업자의 인터뷰도 좋고요. 아니면 현업자의 멘토링도 좋고요.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례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사직무는 별로 안 뽑아요. 거의 뭐 한 자리, 뭐 한 명, 두 명밖에 뽑지 않는다고 보면 되니까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는 저 안정형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